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입니다. 자, 광복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더위가 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의 예상이 아니고 기상청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처서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처서도 지나면 확실히 이번 여름도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풍부하다 그러나 많다 그러나 그런 가을인데 올가을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가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아무튼 뭐 그 광복절 연휴 때문에 월요일을 좀 하루 쉬었고요. 이번 주는 또 화요일자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주요 헤드라인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외교부에서 이제 그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6번째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가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한국 여행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상황들 요거 주요국들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관심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파타 온라인 트래블마트 열리는데 여기 참가하는 업체 모집한다는 소식. 그리고 영국관광청이 한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어떤 명예 특파원 같은 것들 모집해서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트립 비토즈가 여행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어디죠? 그 마카오의 코타이 신규 호텔 개장 등 팬데믹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미국의 US 아주 투어가 다양해진 항공과 버스 투어 선보였다는 소식. 그리고 트립닷컴이 에어 프리미아 항공이 있죠? 요거 예매 시작했고요. 인천공항공사가 3K 플러스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그 포스트 코로나 끝나면 여기 꼭 간다. 요 시리즈 제가 데스티네이션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 특집으로 저희가 좀 크게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우리가 필리핀 하면은 그 이제 휴양지만 주로 떠올리시게 되는데 마닐라가 의외로 갈 곳이 많습니다. 볼 것이 너무너무나 넘칩니다. 요 소식은 저희 텍스 뉴스에서 자세히 준비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킵해놨다가 코로나 이제 좀 좋아지면 반드시 마닐라에게 가야 되는 곳으로 저희가 강추 드리는 곳입니다. 자, 8월 17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 그리고 전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3일까지 또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지난해 3월 최초 발령 후에 6차 발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대해 여행업계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여행업협회가 이달 초에 외교부에게 현재 이 시행되고 있는 여행경보제도의 국가, 지역별 보건당국 데이터 및 특성을 반영해서 차등 좀 선별해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죠? 근데 업계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판단은 현재 수위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이죠. 그죠? 주요국에서는 그래서 한국 여행에 대해 어떤 조치를 좀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살펴봤냐? 저희가 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닐 수는 없겠죠.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동향 보고가 있어요. 이게 8월 10일자로 기준이 돼서 나온 게 있는데 한국 여행 금지 및 자제 조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한국 여행을 가도 된다, 안 된다,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요거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좀 추려서 정리를 해봐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중국은요, 유럽 일부 국가,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란, 한국 등을 코로나19 고위험 15개국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중화권의 경우 홍콩은 한국을 적색 경고 여행 계획 조정, 불필요한 여행 자제 지역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만 역시 한국을 방문하기에 부적합인 4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만큼 섭섭합니다. 일본은요, 지난해 10월 양국 간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 시행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 대한민국 전역을 감염증 위험 정보 레벨 3에서 레벨 2로 격하시킨 바 있습니다. 네. 일본이 또 이런 거는 조금 또 그런 게 있네. 자, 근데 각국의 자국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갖고 뭐라 할 건 안 돼요. 뭐라 할 건 안 되는데 일단 지금 현 상황이 어떻길래 외교부에서는 차등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거의 일괄적으로 적용하나 요거를 저희가 한번 따져보려고 알아본 겁니다. 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이스라엘 등은 대부분 한국을 여행 자제 국가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싱가포르는 중요 사업 목적 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베트남, 터키 등은 한국 여행 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총 4단계 여행 경보 중 한국에 2단계를 적용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1단계에서 얼마 전에 2단계로 좀 격상시켰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캐나다도 총 3단계 경보 조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캐나다는 대부분의 나라에 3단계를 적용하고 있고 한국은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를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자, 북미까지 보셨고 유럽 주요국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여행 자제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러시아는요,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한 상태지만 오는 9월에는요, 방한, 그러니까 한국을 찾아올 수 있는 항공 노선인 인천 모스크바, 모스크바 인천 노선 항공 운항을 재개할 예정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또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주 역시 한국의 모든 지역을 여행 금지 4단계인데 경보 발령 중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서 한국 여행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그러나 아랍에미레이트, UAE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UAE는요, 한국을 저위험 국가로 분류, 목적 제한 없이 여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좀 그게 있습니다. 양국 간의 그 비자 면제 협정이 원래 있어서 비자가 없었는데 무비자였는데 요게 이제 잠정 중단이 돼서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단순 관광 목적은 뭐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한 상황인 걸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UAE가 한국을 조금 그 코로나19에서 있어서도 조금 그 좀 괜찮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도 대략 이렇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업계 관계자들 좀 섭섭해요. 그리고 좀 바꿔줬으면 했어. 좋아. 뭐 좀 차등을 둬서.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도 지금 한국을 그렇게 해요. 자기네 나라들은 오라고 막 이렇게 막 격리 없이 막 이런 것도 하죠. 유럽 일부 국가는. 근데 막상 자국민들이 한국에 오는 거는 조금 이제 좀 그 부담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하냐 했는데 그것도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외래 관광객 방한 유치 증진을 위해서 그 파타 트래블마트가 매년 열리죠. 근데 올해도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리는데 2021 파타 온라인 트래블마트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최대 5개 업체와 그래서 공동으로 또 참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내용 좀 알려드릴게요. 행사명이 2021 버추얼 파타 트래블마트예요.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장소는 온라인 개최되는데 기존 개최지는 중국 사천성 러산이었죠.
참가 규모는 여행업자, NTO, 정부 기구, 호텔업계 임직원 등 약 1000여 명 정도. 참가 면적은 독립부스 6개. 주요 활동은 홍보하겠죠. 네트워킹하고. 자, 신청 대상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입니다. 5개 업체만 선착순 마감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겠죠. 신청 방법은 8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보내셔야 돼요. pata@knto.or.kr로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요. 참가 조건은 각 업체당 1개 상담 부스 지원, 등록비 지원, 참가 업체 확정 이후 취소 시 페널티 부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그 링크가 달려 있는데 파타 온라인 태블 마트 요거 치시면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예전에 나갔잖아요. 근데 못 나가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요건 좀 최선을 다해서 참가를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자, 영국관광청 한국사무소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 영국관광청 한국사무소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을 좀 재정비해서 다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좀, 보강할 건 보강하고, 이렇게 세련되게. 네. 그래서, 친구 초대 이벤트와 함께 현지 한국인 명예 특파원 5명을 선정했대요. 그래서 이들이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 9월까지 런던, 리버풀, 레스터, 캔터베리 중심의 지역별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 이제 뛰는 거지 발로. 그래서 김미경 영국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은 현재 영국의 여러 모습들을 여행자와 다른 시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특파원을 모집, 앞으로 이들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좀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은 9월까지 1기, 10월부터 2기 이렇게 좀 돼서 3개월 단위로 각 지역에 생생한 소식과 면면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은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 주소는 저희 텍스뉴스 보시면 됩니다. 요게 참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 못 가잖아. 어디 여행 가기 불편하잖아. 인플루언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누구 기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근데 현지에 있는 한국인을 이용해서 현지의 정보를 생생한 정보를 쉬지 않고 알려주거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거. 굳이 한국에 있는 사람을 굳이 영국까지 데려갈 필요 없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장소도 이런 거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일정의 이제 그 어떤 비용,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비용도 사실 좀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한국에서 요즘에 보면요. 무슨 각 지자체별로도 그렇고 각 협회 조직별로도 그렇고 무슨 이제 영상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무슨 영상제를 모집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 지역 이렇게 영상 담아서 제출해서 공모한다 해서 1등 얼마 주고 2등 얼마 주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 나온 액수 보면요. 열정페이랑 다름없는 것 같아요. 1등 20만 원 촬영비 지원 이거예요. 아니 무슨 잘 나가는 유튜버건 못 나가는 유튜버건 간에 그것도 여행 유튜버 무슨 거짓입니까? 예. 돈 몇십만 원 지어주고 1등한테 그걸 촬영비라고 제공한대요. 이거 제가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공모전 요런 거 한번 내용을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모아서 한두 개 갖고는 안 되니까 진짜 열정페이 같아 이거는. 그죠? 무슨 정말 거짓입니까 유튜버들이?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영상 제작비 1, 20 몇십만 원 주고 이게 뭡니까? 최소 1등, 다른 건 몰라도 1등, 공모전 1등이면 1000만 원 최소 1000만 원만 줘야 된다고 봐. 예? 근데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예산글로 마무리하려고 그래. 그런 것들 제가 나중에 취재해서 좀 고발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트립비토즈라는 업체 있죠? 트립비토즈가 또 파트너십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30억 원 투자를 또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뭐냐면 트립비토즈는 2019년 KB국민은행 국민카드로부터 투자를 또 유치했고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곳으로부터 새롭게 투자자로 좀 참여를 했대요. 여기서 트립비토즈에. 그래서 누적 투자액이 33억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성장을 했다는 건데 여행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요 자이언트 스텝이 어떤 회사냐? AI 기반의 버추얼 휴먼 솔루션과 리얼타임 엔진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콘텐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XR 콘텐츠 및 버추얼 휴먼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뭐 이렇게 얘기를 어렵게 만들었어. 그래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이언트 스텝은 사용자 경험 중심의 실감형 콘텐츠 솔루션을 제공하고 진짜 실감형 콘텐츠 솔루션 말이 좀 짜증이 난다. 트립비토즈가 제공하는 동영상 중심의 여행 플랫폼과 결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을 사용자 경험 중심의 메타버스로 재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받아도 메타버스로 한다는 얘기인데 투자 받았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소식인데 좀 이쪽 분야는 말을 좀 그렇게 멋있게 해야지 투자 받고 그런가? 참 모르겠어. 아무튼 여행 콘텐츠에도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한번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행 분야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게 가장 잘 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실시간 라이브 있죠.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정리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한번 와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투자 받은 거 잘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짧은 소식. 트립닷컴이요. 여러분들 새 국제항공사 생긴 거 알죠? 에어프리미아. 요거 항공권 예매 시작한대요. 그래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통해서 김포 제주 노선 예매 25일까지 일단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또 항공사 생기고 또 뭐 요거 예매하고 뭐 여러 가지 하네요. 예. 항공사 우리나라 진짜 많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또 항공사가 나옵니다. 뭐 제 말 들어서 안 할 건 아니지만 참 뭐라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 한 주 시작이 이제 화요일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칼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칼럼 이번 주 제목은 관광의 절반은 음식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 전문성이 없는 부적절한 인물이 내정됐다고 난리 부르스죠. 네.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하시는 그 분들에게 전문성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나. 예. 그러니까 내정자가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은 과연 그 자리에 앉아서 계시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나? 예.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관광 그리고 여행의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최근에는 잘 나가는 유튜버라고 할 수 있고 가까운 과거에는 잘 나가는 블로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관광을 책임졌던 인물들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을 것입니다. 어차피 정권 또는 당시에 힘 꽤나 쓰던 인사들의 측근들로 한가득 채워져서 지금의 한국 관광이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은 관료 사회죠. 리더 한 명이 바뀐다고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리더를 뒷받침하고 있는 관료들이 중요하죠. 관료들이 선택한 한류 스타에 의해 한국 관광은 전 세계의 그 이름을 드높이고 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홍보대사 역시 한류 가수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우 쉬운 선택이며 성의 없는 선택이죠. 아니 어쩌면 가장 빠르고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매우 쉬운 선택만 해왔으며 유력한 대권주자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을 논하며 불가능을 주장하는 것 역시 정치적이며 당파적입니다. 과거에 그들도 그랬고요. 지금의 그들도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얼굴 좀 잘 알려진 인물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기도의 음식 하나만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말이죠.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반대 의견에 대한 논리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차피 관광의 절반은 음식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며 절반 정도는 무식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전문가가 한 지역의 관광 산업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성과와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현직 여당 의원의 관광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면요, 매우 한심한 작태이자 상황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치의 절반, 국회의원의 절반은 노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오늘의 사족을 좀 달자면요, 정파적으로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를 옹호하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까지 해서 연결시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전문가들이요, 서울 시내 무교동 거리에만 가도 차고 넘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